주식을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봐서 방향을 이렇게 맞추고 예상을 하는 것과 돈을 버는 거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실화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대표 주자가 오늘의 메인 주제 페이퍼입니다. 왜 페이퍼냐? 불과 2000년대 중반, 2010년 이전에 사람들은 뭐라고 예상했는지 아세요? 2000 초반에 종이가 없는 세상이 온다. 그러면서 다 종이, 제지 관련된 것들은 다 이렇게 머무는 사업이 아니냐, 사양 사업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페이퍼리스 시대가 온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2000년대 한 후반, 2010년 조금 전에 어떤 생각들이 들고 있었냐면은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종이가 사양 산업이라고 2000년대 초중반에 다 생각을 했는데 잘 생각해보니까 IT가 종이를 완전히 대체할까? 이것도 물음표였는데다가 중국이 성장을 해. 2000년대 아직 2010년입니다. 중국이 성장을 하니까 종이가 조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그놈의 중국이 또 나오죠. 여기까지만 생각을 그나마 했어요. 2010년대 초반에. 근데 사실은 종이가 우리가 눈치를 이제는 채고 있는데 엄청나게 올라갈 포텐셜이 있었어요. 왜 우리가 돈을 못 버는지를 보여드리려고. 왜냐면 생각해봐야 인쇄 해봐야 그거 뭐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네. 인쇄도 우리가 생각하듯이 IT 기술이 발전하니까 인쇄 같은 것도 많이 안 할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인쇄는 하향 산업일 거야. 정확했죠. 인쇄 내려갔어요. 쭉 2013년에 고점 찍고 천천히 내려가고 있고 인쇄 운지가 별로 좋지 않는다는 건 당연하고, 옛날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항상 신문을 들고 다녔거든요. 요즘에 신문 들고 지하철 타는 분 있습니까? 없죠. 신문이 와 반퉁, 야 어떻게 반퉁이지? 제가 보기엔 여기 있을 것 같은데 2018년 19년에는 반퉁 났죠. 지하철에서 신문 파는 경우를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전 옛날에 신문 항상 들고 다녔어요. 지하철 탈 때. 요즘에 아무도 안 그러잖아. 이걸 보니까, 이걸 스마트폰을. 자, 그런데 2018년 들어서 이런 뉴스가 나와요. 철진한 뉴스이긴 합니다. 역대급 호황이다. 제지주가 또 맨날 나오는 단군 이래 최대 호황 얘기가 나옵니다. 제지업은 성장률이 낮은 성숙산업, 사양산업인 줄 알았는데 분위기가 달라졌어. 가격이 미친 거 아닌가 싶어 할 정도로 역대급으로 호황인데 왜 그럴까? 이것까지 예측한 사람은 2000년대에는 없었던 것 같고, 2010년 넘어간 다음에 2010년, 2011년, 2012년에 만약 이거를 상상한 사람이 있으면 진짜 앞을 내다본 분인데, 야 우리가 맨날 이걸로 시켜 스마트폰으로 뭐 주문하고 하니까 맨날 배달을 해. 배달이 커져. 그러니까 뭐 쿠팡도 뭐하고 배달이 많아지고 나중에 배달의 민족 뭐 이렇게 하면서 배달 플랫폼이 생기니까 배달 경쟁에 종이 박스를 많이 써서 제지업계가 초호황이 된다. 이거 상상하신 분 있으세요? 왜 결론이 선정이야? 이거 우리나라 얘긴데. 아, 배송을 하니까 종이 박스가 늘어나니까 골판지죠. 골판지 같은 게 들어가서 제조업이 앞으로 초호황 산업이구나. 이게 배달 밸류체인에 들어가는 업종이구나. 라는 거를 2012년, 2014년 정도에 알았으면은 진짜 대단한 상상력이야.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이 종이 좀 쓰니까 늘지 않을까 이렇게만 상상했는데, 이거를 상상하신 분들이 있긴 있었는데, 자, 이거를 상상하고도 돈을 못 번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이거를 상상했는데 돈을 왜 못 벌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2014년 5년에 들었어. 이렇지 않겠냐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근데 문제는 돈을 못 벌. 저는 이걸 안 했고, 에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넘어. 그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니 형, 아니 애널리스트 아저씨, 그게 이건 건 알겠어. 야 이건 건 알겠는데, 야 이거 배송이 뭐 한 뭐 쬐끔 는다고 뭐 이거 종이 얼마 늘겠어, 이 생각을 했거든. 아니 이게 뭐 좀 는다고 이거 뭐 종이 뭐 이거 골판지 하나 뭐 이만한 거 피인 거 아니야 이거 뭐 얼마 늘겠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쵸, 얼마가 늘더라고요. 얼마가. 이게 박스가 2017년에서 19년 요 2년밖에 안 됐는데 170만 박스 하던 게 220만 이렇게 올라요. 100만 단위 박스가 올라가니까 이게 뭐야 몇십만 박스가 올라가는 거냐, 몇십만 박스가. 수요가 올라가잖아요. 수요가 올라가서 당연히 박스 가격이 오르는데, 게다가 이거는 진짜 상상하기 힘든 건데, 이건 상상의 영역이 아니에요. 돌발 상황인데, 중국이 환경 문제 때문에 골판지, 그러니까 폐지 수입을 막았어요. 아십니까? 중국이 더러운 폐지는 수입 안 한다 해서 환경 문제로 자기네들 수입하는 폐지를 막았어. 그래갖고 폐지 가격이 떡락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폐지 가격이 떡락을 해. 야 골판지는 뭘로 만들어요? 폐지로 만들잖아. 수요는 늘어나, 박스가 많으니까. 근데 재료 가격이 떨어져. 내가 파는 프라이스는 가격이 올라가는데 지금 재료 가격은 떨어져. 원가는 떨어져. 와, 버는 게. 얘네가 얼마나 수입을 막았냐면은 이렇게 막았어요. 간헐적으로 풀어주긴 했는데 중국이 폐지 수입을 안 해. 원가가 하라 그래. 원가가 하락을 하고, 요즘 친환경 때문에 뭐 종이 빨대 쓰고 종이 플라스틱 안 하고 종이 쪽으로 많이 가니까 수요는 점점점 올라가. 오, 야, 그런데도 돈을 왜 벌기 힘들었을까?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나라 폐지 가격도 내려갔죠. 형, 그러면 완전 투자하면 개꿀이었네. 개꿀이었긴 한데 이게 돈 벌기 힘들었어요.
예상을 하는 것과 돈을 버는 게 어떤 차이가 있냐. 자 봅시다. 여기서부터지. 좋아. 그렇게 되겠네. 종이가 그쪽으로 가겠네. 아 그럼 좋겠구나. 종이 업체를 사야겠다. 그럼 나 뭘 살까? 잘 보면은 수혜주는 골판지 관련 업체겠죠. 당연히 그 펴서 만들어야 되니까 박스를. 근데 우리는 보통 여기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런 쪽에서 가장 유명한 그룹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죠. 자 어디를 사겠어요? 제지업체 중에서 검색을 합니다. 막 검색을 하. 그쵸? 전자오락 부장님 정답. 뭐라고 검색을 하면 제일 유명한 데를 찾아요. 제일 유명한 데가 어디겠어? 당연히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것 무림페이퍼. 예를 드는 거예요. 1번 무림페이퍼 많이 사시죠? 우와 어? 무림페이퍼거든요. 돈을 벌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쉽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는데 자 이게 무림페이퍼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자 아까 뭐라고? 수혜를 봤던 게 골판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야 무림페이퍼 그러면 종이 만드는 업체니까 그냥 산다고. 근데 잘 보면은 무림페이퍼는 뭐 하는 회사냐면은 들어가서 봐야 돼요. 뭐냐? 제지 70%, 펄프 30%야. 이걸 보면서 그때서야 생각을 하는 거지. 뭐라고 생각해? 잠깐만. 제지가 내가 생각하는 이거겠지? 이거를 제지라고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잠깐만 이게 제지지 이거 종이니까 제지. 야 이거 제지 아니요? 이렇게 생각을 보통은 하죠. 제지니까 산단 말이야. 70%가. 자 근데 사실은 잘 생각하면 제지는 뭐라고? 이게 제지잖아. 이게 제지잖아. 이거 인쇄용지. 이거 제지. 이거는 골판지. 이게 제지. 그러니까 나는 이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이거 아까 말했던 이거 잠깐만 이산이 아닌가. 이거 그러니까 제지면 다 제지 종이 아니요? 똑같은 거 아니요? 똑같지 않죠. 당연히 똑같지 않죠. 게다가 펄프가 있는데 가격이 그럼 옛날에 물론 뭐 대북 모두 있었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펄프 생산을 유일하게 내재현 회사, 그러니까 펄프에 굉장히 강한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얘네 무림 PMP의 주요 체크 포인트는 여기 써 있죠. 펄프 가격 프라이스와 인쇄 용지. 여기서부터 물음표를 띄우는 거죠. 잠깐만 골판지는 어디 가고 인쇄 용지의 내수 경쟁. 그럼 여러분은 저거 뭐 어쩌고 하면서 밸류체인에 그 배달 밸류체인에 종이가 들어가니까 그래 무림 PMP 우리나라 대표적인 제지업체자고 톡 샀는데 나는 거기에 베팅한 게 아니라 펄프 가격과 인쇄용지에 베팅을 하는 거야. 그럼 펄프 가격이 어땠었냐? 상당히 좋았어요. 펄프도 종이가 뜨니까. 그랬다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우리나라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된 거예요. 펄프가 좀 좋았다가 이렇게 됐어요. 왜 이렇게 됐냐면은 당연히 써있지만은 미중 무역 전쟁에 따라서 중국이 펄프 수입 어쩌고 하면서 가격이 떨어진 건데 결국에는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아까 전에 이런 굴곡이 생기는 거지. 자기도 예상치 못한 곳에 베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형 야, 골판지는 이거 얘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 트럼프 이러는데 그 골판지 업체는 뭐 다 같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물론 아닙니다. 그 골판지 산업은 그딴 거 없어요. 95% 이상이 내수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폐지만 수입하기 때문에 중국이 폐지를 수입 안 하는 순간에 원가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수기 때문에 그딴 거 없어요. 하여튼 거기 속았지. 그러다 보니까 신문에 뭐라고 나온다? 호황이긴 호황인데 니들이 많이 산 거는 뭐다? 이거라는 잠깐만 이거랑 다른 거였나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그 산이 아니었던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산이 아니었던 거 제지 들어갔다고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어 보이는 재무제표 딱 펼친 다음에 역시 제지가 좋다니까 재무제표가 제일 건전한 것 같아. 아니면 뭐 포텐셜이 있는 것 같아. 뭐 PR이 뭐 PBR이 뭐 하면은 한국 제지를 딱 사면은 인쇄용지를 주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역시 이렇게 하는 거죠. 대부분의 제지 업체들이 갔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제지가 그렇지 않거든. 자 그러면 또 봅시다. 잠깐만 기다려봐. 형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무림, 한솔 요런 거 샀으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알고 보니까 그 인쇄용지 이거. 야 그러면 형 저는 다 알아봤지요. 뭐를? 이걸 봤지. 국내 골판지 시장 점유율을 저는 알아봤습니다. 저는 뭐 그 정도는 알아보죠. 이거 우리나라 1등 테림 아닙니까? 테림? 못 들어보셨습니까? 이 테림 그룹이라고? 형 공부 좀 해야겠네. 우리나라 골판지 시장 점유율 1위가 테림이기 때문에 나는 테림을 사서 굉장히 엄청난 소링하는 주식을 기대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돈 벌기 어려운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테림을 샀어도 왜 돈을 벌기 힘들었을까? 테림의 현재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테림이 골판지 포장지 1위 업체입니다. 우리나라 1위예요. 테림 포장. 현재 IMM이라고 사모펀드가 들고 있는데 매각을 1조에 매각한다.
이런 말을 해요. 엄청 비싼 거죠. 심지어 저 테린 포장하고 뭐 여러 개로 나눴잖아요. 저 인수전이 지금 2019년 5월인데 1조고 뭐 전 세계로 판이 커지고 뭐 미국 중국도 산다 그러고 뭐 이렇게 판이 커진단 말이 있어요. 근데 형 그러면은 이게 얼마에 샀었냐? 3,400억에 샀고 심지어 이거 이상으로 배당을 다 받아간 다음에 통으로 1조를 남기겠다는 거예요. 7천억 수익도 아니에요. 배당을 뭐 엄청나게 해갔기 때문에 아마 이거 거의 다 배당으로 빼가고 1조를 생으로 남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테린 참고로 상장돼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엄청나게 돈을 먹었겠네 형. 1조를 남기면은 뭐 지금 3천억에 사서 3배를 먹었겠네. 300% 수익률이 나의 수익률인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샀으면 됐겠네요. 물론 그랬으면 좋았겠죠. 참고로 이 IMM도 상당히 머리가 좋은 게 2015년 물론 머리 뛰어난 분들이 계시니까 2015년 얘긴데 골판지 포장 사업이 성장한게 증명했다. 그때 다 얘기했는데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 시장이 좋으니까 그 수요가 꾸준할 것이다. 상당히 미래를 내다봤죠. 작년 2018년 말에 거의 최고점을 찍었잖아요. 이쪽 골판지 업계들이. 그때 미래를 내다본 건 맞는데 그럼 왜 돈을 못 벌었냐? 자 봅시다. 뛰어난 이 머리가 뛰어나신 사모펀드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참교육 실현하셨습니다. 참교육이라고 하면 뭐하고 참교육이 아니라 나쁜 교육 실현하셨어요. 자 일단 IMMP가 이 회장님한테 테린 포장 지분을 전부 삽니다. 3,500억어치를 사서 한 60% 정도 지분을 샀나봐요. 58.9% 샀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이 IMMP가 이 기업 가치를 올리고 이걸 제일 비싸게 팔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테린프에프 그 산 회사의 명의로 회사 돈으로 자사주를 매입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예를 들면은 그때 뭐 한 주에 한 3,000원이다 상장돼 있으니까 그때 당시 주가가 3,000원이면은 한 3,600원에 나머지 주식들을 모조리 다 사겠다. 한 20% 높은 가격으로 나머지 주식들을 모조리 다 산 다음에 상장 폐지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해요. 자진상폐하겠다. 모두 다 사서 3,600원에 나한테 팔아라. 아니면은 비상장 주식을 너희들은 갖고 있을 거다. 이렇게 공지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3,000원 뭐 언저리 하던 거를 3,600원에 매입을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 소수주주가 한 25% 들고 있었는데 형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걸 왜 팔아 생각하면은 자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테림의 페이퍼의 주식을 들고 있었다고 생각하면은 3,600원에 얘네한테 안 주면은 비상장을 들고 있는 거야. 만약에 얘네 말대로 상장을 폐지하면은 지금 3,000원짜리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예를 들면은 포장 골판지 시장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 한 뭐 만원 갈 것 같아. 3,000원짜리 샀어. 근데 얘네가 3,600원에 달래. 안 주면은 비상장이래. 야,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거잖아. 야, 이 회사의 가치가 얼마인지 막 머릿속으로 막 계산을 막 하면서 3,600원에 마지막까지 안 주려고 그러다가 상장 폐지하는 날 여러분 같으면 던지겠어요? 안 던지겠어요? 어쨌건 먹은 거고 3,600원에 다 사요. 결론적으로. 마지막까지 싹 긁은 다음에 싹 산 다음에 지금 뭐 회계법인이 뭐 평가해서 3,600원이라고 그랬는데 문제는 지금 소액 주주들의 말은 야 니네 회계법인이 평가한 금액으로 사긴 했는데 실제 가치는 10,000원 정도다. 갖고 있는 걸 환산해 보니까 10,000원을 달라라고 소송을 했지만은 결국 주당 3,600원을 해서 95% 이상 사면은 상장 폐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비상장을 들고 있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결국 3,600원에 거의 다 샀는데 문제는 이 가운데 끝까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끝까지 싸운 사람들은 실제로 얼마를 받았냐? 13,261원을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나중에 법원에 가서는 적정 가치가 13,000원 평가를 받았으니까 3,600원에 나머지를 싹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걸 샀어도 3,600원에 던졌거나 아니면은 상장 폐지된 다음에도 끝까지 소송을 제기해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가서 13,000원 받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대부분 여기에 상장 폐지되는 날 뭐 손실 본 것도 아니니까 일로 던졌겠죠. 그리고 우리 IMMP 아저씨들이 상폐한다 그래서 개미들이 3,600원에 다 팔아서 전체 지분 95% 넘는 지분을 확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배당을 얼마나 했냐면은 주당 4,300원을 배당했어요. 자 이거 진짜 너무 주당 4,300원을 배당했어요. 3,600원에 던졌더니 배당을 4,300원. 와 배당 성향 92.5% 거의 그 주식보다 더 배당을 했죠. 와 폭탄 배당. 근데 그 전까지 배당이 없었는데 그 한마디로 뭐 3,600원 던졌더니 배당을 4,300원 줬어. 자기들이 뭐 다 받아간 거니까. 참고로 회장님한테는 5,300원에 샀다 그럽니다. 소액 주주한테는 3,600원에 산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 전체 회사를 3,600원에 95% 산 다음에 배당을 4,300원을 해서 일단 자기들은 돈을 거의 다 뽑아갔죠. 쓴 돈을 거의 다 뽑아갔고 5,300원 했는데 4,300원이면 주당 1,000원에 산 거네. 회장님은 많이 갖고 있으니까 특별히 해드리고 우리들은 3,600원에 던진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다 나중에 몇 년 뒤에도 아니지 불과 조금 있다가 매각 기만가 1조가 나오는. 그러니까 3,500억 주고 사서 거의 3,000억 가까이를 배당으로 가져간 다음에 1조가 통으로 남았는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3,600원에 던졌어요. 놀라운 방법이죠. 놀라운 방법. 여러분들은 이 가격이 떡상했던 거를 누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럼 이 와중에 불법이 있었냐?
불법이라고 얘기하기 힘들지. 물론 이게 배임이냐, 이게 3,600원으로 가격을 정한 게 13,000원짜리를 3,600원으로 니들이 가격을 정한 게 배임이냐는 법정 다툼이니까 법으로 갈 문제고, 그 전에 뭐 안 던질 수 있나? 비상장으로 간다는데. 자, 그래서 결국에는 못 먹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나오는 게 뭐 좀 아시겠지만은 이제 자사주 이용한 자진상폐를 뭐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게 지금 이제 법안이 발의되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결국엔 뭐다? 처음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이 정말 똑똑한 머리로 요 골판지 시장 점유율 1위 업체 테림의 눈치를 확 채고 전 재산을 여기다 올인했어도 돈을 못 벌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제지업체 무림이나 한솔에 돈을 투자했어도 못 벌었어요. 잠깐만 형, 그러면 우리들은 보통 그렇게 안 해. 그냥 매출액 순위 세운 다음에 제일 큰 거, 제일 1위 업체에 투자를 하지. 한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못 벌었어요. 무림 못 벌었죠. 아까 보여드렸죠. 그러면 형 깨끗한 나라, 깨끗한 3위에 돈을 썼으면 됐지 않을까요? 3위에 썼으면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 깨끗한 나라는 참고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백판지 55% 있네. 산업용 포장재. 형 이거 아닙니까? 이거 포장재 백판지. 물론 그렇긴 한데 문제는 나머지 45%가 이 회사가 하필이면 생리대였어. 생리대 뭐 무슨 뭐 위해 물질 생리대 어쩌고 해서 파동 났었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나라가 이렇게 갔어요. 제지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제지는 맞췄는데, 형 나 제지는 맞췄는데 맞췄어요. 여러분들은 맞췄는데 나머지 45%를 몰랐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갔죠. 별로 안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6,000원짜리가 2,400원 됐으니까 마이너스 60%입니다. 결국 맞추긴 했는데 갔죠. 심지어 요즘에 깨끗한 나라는 이렇게 최대 주주가 뭐 지분 매각을 하네 안 하네 해서 엊그제 뉴스죠. 안 한다고 지금 공시를 해야 될 정도로 어려움에 몰려 있고. 자, 그러면 형 아까 전에 쭉 보면은, 자 그러면은 방향은 맞췄는데 제지가 뜰 거다. 한솔하면은 이렇고, 무림에도 이렇고, 깨끗한 나라에도 이렇고, 이거는 뭐 없으니까 한국제지? 설마 여기서 그런 똑똑한 머리를 아까 보여드렸지만은 물론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1위에서 5위까지 업체를 다 해보면은 뭐에 투자했어도 여러분들은 못 벌었습니다. 뭘 해도 못 벌었어요. 여기서 1에서 5위. 심지어 박스 업체를 찾아가서 테림에 샀어도 아까 보셨지만 상패 때문에 못 벌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업체 중에서 저 뒤에 있는 박스 관련 업체를 잘 찾아서, 정말 잘 찾아서, 하필 1위도 아니고 저 뒤에 있는 뭐 요런 거 이런 거에 이렇게 들어갔어야 됐던 겁니다. 그 많은 것 중에서 그 지뢰밭을 다 피하고 마리오 점프하고 벗어놓으면은 머리 밟고 이렇게 뭐 날라오면은 고개 피하고 이래갖고 마침내 이렇게 하신 분은 벌었어요. 그렇게 하시면은 벌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면은 얼마나 벌었냐? 성공하신 분들은 야 달콤하다. 2018년 초만 해도 2만 얼마 8만 원을 찍었으니까, 지뢰를 잘 피하고 마침내 맞은 분들은 일어난 거의 두세 배를 느낄 수 있었죠. 잘 피하고 뭐 이런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시아제지 잘 피하시면은 뭐 이렇게 2016년 한 2, 3만 원 있던 게 한 4만 원까지는 2배 뛰었네. 여기서 샀으면은 뭐 거의 4배 뛰었고, 뭐 이런 거를 맞출 수 있었던 시장이 있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래를 봐도 제조업체 남들이 다 사양산업이라 했을 때 기다리다가 야 택배 밸류체인에, 배달 밸류체인에 그게 들어가? 종이업체가 밸류체인에 들어갈 수 있구나. 나의 상상력을 막 발휘한 다음에 그래 맞아 그러면은 나는 거기에 투자를 해야지 하고 제지업체 함부로 투자했다가 지뢰 찾기를 해야 됩니다. 지뢰 맞기는 맞았는데 그 맞는 게 마지막 종목까지 내려와서 방향을 봤어도 종목까지 내려와서 실제로 그거를 내 주머니에 넣기까지는 엄청난 고난이 있어요. 맞추기도 쉽지 않았고. 보통 그런 말을 많이 드립니다. 이거 뭐야 이거, 나 이거 맞추고 미래 막 형 내가 생각하고 맞잖아. 막 이렇게 제조업체 늘어나고 종이 박스 늘어나고 이렇게 뭐 좀 내 주식은 왜 안 가지? 그러면은 맞았지. 야, 네가 한 말 다 맞았어. 틀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뭐 택배가 늘어나 골판지가 많이 될 거야. 야, 중국이 뭐 수입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원가는 내려가는데 이 프라이스는 올라가니까 이익이 엄청 늘 것 같아. 제조업체들 맞았지. 맞았어. 그거 야 말로는 잘 맞춰야 맞았어. 하지만 그게 너에게 정확한 종목으로 네 돈으로 들어왔냐는 다른 문제지. 그게 맞은 분은 뭐 4배를 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생각보다 입으로 이렇게 방향을 맞추는 거하고 내 주머니에 인마이 포켓에 실제로 돈이 찍히는 거는 좀 쉽지 않다. 상당히 괴리가 있고 이렇게 많은 함정이 있는 겁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에게는 뭐 계속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건 타임이 우리 편인 투자를 하면은 기다릴 수 있어요. 타임이. 제조업체가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게 굉장히 작년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2018년도 초에 제조업체가 굉장히 핫했어요. 얘기가 끝났으니까 별의적인 얘기를 드리면은 종목들이 이럴 때가 있었거든. 근데 사실은 이런 상상력을 여기서 이거를 예측해서 상상력을 맞췄던 분들이 대단한 거예요.
2016년에서 2017년에 택배가 물량이 올라가고 앞으로 이게 전자상거래가 올라갈 거야. 그것 때문에 이쪽이 올라간다는 상상력을 했던 분들이 몇 분 계시긴 하거든. 아까도 나왔지만 IMP도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IMP가 테린 포장을 샀을 때 골판지 사업만 분리해서 가져왔어. 대단하죠. 사실은 보는 눈은 진짜 대단해. 이게 2015년 정도거든. 골판지 사업만 분리해서 샀어요. 나머지는 다 걔네한테 다시 줬어. 여기 보시면은 뭐 골프장 사업, 무슨 사업, 부동산 관리 사업 많았는데 그거는 이 회장님한테 다시 다 드리고 강화 판지 사업 다시 다 주고 골판지만 쏙 빼. 그래서 요거만 해서 아까처럼 소액주주들 집은 쪽 저가에 빨아들인 다음에 나중에 한꺼번에 배당하고 파니까 1조를 벌어. 그때 당시 샀을 때 이 IMM이 얘기했었던 얘기도 온라인 쇼핑 등 정자상거래 중개로 포장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더 갈 것이다라고 2015년에 예상을 한 거니까 대단하긴 합니다. 자,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시고요. 추석 명절 나머지 시간 잘 쉬시고 풍성한 한가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는 아니지만 안녕.